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TCC 영상을 하나 또 찍어 볼 건데요. 기출문제 학습법과 관련해서 내가 영상을 하나 찍어 볼 거야. 사실 쌤이 이제 이투스 이제 월간 Q&A라고 해가지고 쌤이 이미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 선생님, 그 문제를 푸는데 제가 재수생이에요. 재수생인데 문제를 푸는데 문제들이 다 기억이 나요. 문제를 다 기억이 나니까 발상이 그냥 떠올라요. 그러니까 발상이 다 기억이 나. 그러니까 내가 푸는 게 진짜 내가 제대로 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외워서 푸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관련된 질문을 쌤이 이제 월간 Q&A에다가 얘기를 해줬어요. 한 15분 가량 설명을 해줬어. 근데 내가 이거랑 또 어떤 거를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냐면 이런 질문도 하나 있었거든. 이제 선생님, 제가 지금 알고리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알고리즘 뭐 수업을 다 들었어요. 근데 알고리즘이 기출 기반이잖아요. 그죠? 기출 기반이니까 나 기출을 한 바퀴 했네? 기출 더 이상 안 봐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 아니면 기출 정리가 됐으니까 야, 기출 문제집을 굳이 안 사도 되지 않을까요? 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 그러니까 요걸 Q&A에서 얘기를 해줄까 요걸 얘기해 줄까 내가 고민을 하다가 사실 둘 다 얘기해 주면 너무 좋은데 그럼 시간이 너무 길어져. 시간이 요즘 이 쇼츠의 세상인데 그쵸? 15분만 하더라도 엄청 긴데 여러분들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차라리 요 내용을 그냥 TCC로 내가 따로 찍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출문제와 관련된 학습법과 또 연결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이 두 번째 질문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거야. 자, 우리 스타트업 수업 있고요. 쌤 수업 중에 뭐 다른 쌤 수업 상관없어. 그냥 내가 내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 그렇다고 내가 다른 쌤 걸 기준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치? 자, 스타트업이 있고요. 알고리즘이 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이야. 그러니까 3점짜리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4점 쉬운 문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4점 기출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전 개념을 배우고 기출 분석을 하는 수업이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점 중간 난도들이야 다. 살짝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래서 4점 기출 분석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리즘에서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알고리즘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113문제도 있고요. 106문제도 있고요. 다 다르잖아. 뭐 수원, 수투 문제들이 막 그렇게 다 똑같진 않아요. 다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여기에 모든 기출들이 다 들어가 있니? 그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 알고리즘과 딥러닝이 있어. 거기다 주간지까지 있어요. 여기에도 기출들이 들어갑니다. 엔제도 들어가고 기출도 들어가요. 그냥 막 섞여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출들이 들어가 있는 건 맞지만 모든 기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죠? 모든 기출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닐 뿐더러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좀 섞여 있잖아. 엔제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쌤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형태의 문제들만 들어가 있기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든 기출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내용들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들의 문제들만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기출 문제집을 하나 구비하셔서 그게 뭐 자이스토리도 되고요. 마도통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쌤이 이제 조만간 나오는 데자뷰도 괜찮아요. 쌤 기출 문제집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를 구비하셔서 뭘 해야 돼? 정리를 해야 되는 건 필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거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기출 정리는 무조건 필수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기출 정리는 필수인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리할 건데?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시기부터 먼저 얘기해 줄게. 시기. 첫 번째, 시기. 자, 이런 친구들이 있어. 내가 예를 들어 스타트업을 한번 들었어. 오케이. 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개념에 대한 게 다 알고 있어. 오케이. 자이스토리 하나 사자. 문제 쫙 풀어.
근데 어려운 문제들도 막 중간중간에 많이 섞여 있단 말이야. 이제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아니, 마더텅도 마찬가지야. 가다가, 그러니까 유형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맞춰서 문제 풀다 보면, 거기 어려운 문제들도 들어가 있겠지. 그러면 문제가 안 풀려. 그러니까 풀리다가, 3점짜리 문제들 잘 풀리다가, 쑥쑥 풀리다가, 갑자기 이제 안 풀려. 막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이제 요것들을 해설을 보겠지. 잘 모르니까. 틀렸으니까 모르니까 해설을 보겠지. 이렇게 푸는 갑다. 이렇게 푸는 갑다. 오케이, 세모. 이렇게 푸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기출을 정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들아, 이렇게는 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딱 지금 기본 개념 수업까지 들었어. 예를 들어서, 가정. 딱 내가 요 정도까지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쉬운 4점, 그리고 어려운 3점까지, 그러니까 쉬운 4점까지 문제들을 도전하는 거야. 까지 도전하세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푸세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내용을 풀지 마.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 어차피 지금 해봤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안 남을 거야. 아마 근데 그건 괜찮아. 풀어보면서 벽을 느껴보는 건 괜찮아. 문제 푼데 졸라 어렵네. 잘 안 풀리네. 난도가 너무 높은데? 이게 수학인가? 벽을 느껴보면서 나중에 이걸 배우면서 이게 수학이지라고 느껴지는 거 괜찮아요. 그건 좋아. 근데 이제 요거까지 하고 나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막 다 틀리는데도 막 뒤에 막 문제들을 답지 보면서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진짜 열에 한 5은 될 거야. 이 수험생들 중에서 공부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쌤은 문제를 보는 눈이 있잖아. 쌤은 여러분들 몇 년을 수학을 했는데, 그치? 내가 얘를 문제를 보자마자 어렵고 쉽고 내가 다 판단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4점짜리 문제면, 그러니까 4점이라고 적혀 있지. 얘가 4점이 쉬운지, 4점이 중간인지, 4점이 어려운 건지 몰라. 그쵸?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다 풀어보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나는 그 쉬운 4점이라는 게 구분이 안 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3점에서 쉬운 4점까지. 어삼시사라는 책도 있고요. 그냥 아싸리 쉬운 4점 문항들까지만 들어가 있는 문제집을 푸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 들어가 있는 기출을 푸는 게 아니라 딱 그 정도까지만, 요 정도 난도까지만 있는 문제들을 사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 그런 거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쌤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자뷰가 있는데, 데자뷰 입문, 이 딱 요 정도 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지? 그래서 요걸 풀어보면서 내가 기본 개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해보는 연습들을 기출을 토대로 해보고 그걸 여러분들 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해되니? 우리는 기출은 무조건 정리는 하셔야 돼. 머릿속에 전체적인 틀은 잡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선생님 전 데자뷰 말고 저는 이미 자이스토리 있거든요. 아니면 저 마더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마더텅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예를 들어 어디까지가 쉬운 거고 어디까지 어려운 건지 잘 모르죠. 그러면 차라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가외를 하든 아니면 주변에 뭐 쌤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좀 수학 잘하는 친구들한테 나 요 정도까지는 풀고 싶은데 어디까지 풀어보면 좋을까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인덱스를 만들어서 미리 요까지 풀겠다라고 잡아놓은 다음에 푸세요. 그건 괜찮아. 근데 그게 나는 싫다 힘들다 하면 그냥 요걸로 푸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딱 요 정도 내용으로는 요 정도까지만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내가 만약에 요걸 공부했어. 알고리즘을 공부했다? 나 이제 기출 분석이 이제 좀 됐어. 수능 실전 개념이라는 건 이런 거고 그다음 4점짜리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아이디어는 이렇게 떠올리는 거고 문제 방향 이렇게 잡는 거구나 라고 배웠어. 배우고 체화도 해봤어. 그러면 이제 전체 예를 들어 수1이면 수1, 수2면 수2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잖아. 기출을. 모든 단어는 한번 쫙 내가 스펙트럼 쫙 있게 정리 한번 해보고 싶단 말이야. 자, 그러면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 할 때 같이 하지 마. 시기는 항상 스타트업이 끝났으면 이걸 하는 거고요. 알고리즘이 끝나면 하는 거야. 이해되니? 즉 내가 배운 내용들 있지. 내가 하고자 하는 요 교재가 다 끝난 후에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다 끝이 나고 나서 정리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알고리즘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내가 4점짜리 어느 정도는 다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4점 문항을 푸시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여기서 내가 또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4점짜리가 난도가 엄청 다양하거든. 그러니까 4점이 그냥 4점이 다 4점인데 쉬운 4점부터 중간 4점, 어려운 4점, 아니 완전 고난도 4점. 그렇죠? 딱 한 요 정도, 4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마라톤 같은 거나 뭐 아니면 자이스토리 같은 거 풀 때 보면 그냥 다 4점이지 이게 어느 정도 난도인지는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풀다가 그냥 풀면서 모르면 답지 보고 그냥 해설을 이해하고 다시 풀어보는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내가 진짜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을 제대로 적용을 해보고 그걸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이 과정들이 그냥 난도가 막 구성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좀 쉽지가 않아. 정리하기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난도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필요가 있어요. 아, 물론 그런 건 있어. 자이스토리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표현돼 있잖아. 땡그라미 하나, 뭐 땡그라미 둘, 땡그라미 셋 이런 거 있죠. 난도별로. 센 것도 데자뷰는 아마 퍼즐로 돼 있을 거야. 퍼즐 1개짜리, 퍼즐 2개짜리, 퍼즐 3개짜리, 퍼즐 4개짜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난도별로 구분은 해줘도 돼. 근데 그게 쉬운 4점, 중간 4점 정도까지는 이게 구분이 가능한데 이게 여기나 여기나 요게 조금 애매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제대로 배웠다고는 하지만 안 풀리는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 거야. 요거 이해되니? 다시. 알고리즘을 내가 공부했어? 그럼 모든 4점이 다 풀릴 것 같잖아. 아니에요. 쌤, 알고리즘 수업 다, 쌤이 진짜 수학이고, 수능 수학을 진짜 얼마나 많이 분석해 봤겠어. 알고리즘만 듣게 하면 다 100점 맞게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약한 게 결국 마지막에 접근이거든요. 이 접근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쌤 커리 소개가 돼버렸는데 커리 소개 그만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 커리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접근을 잘 해야 돼요.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그리고 고난도 문제를 풀 때 그러면 고난도 문제에서 우리가 실전 개념은 다 알고 있는데 문제풀이가 안 될 때가 많잖아. 그럴 때 방향 잡는 연습들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것들을 쓰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그냥 문제 보자마자 실전 개념으로 바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구분이 안 될 거란 말이야. 다시 난도뿐만 아니라 얘에 대한 내용들만 가지고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면 얘를 써서 풀리는 문제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것도 구분이 안 갈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정리를 좀 해놨어요. 어디에서? 데자뷰에서. 쌤 기출문제집에서 언제 나오지? 3월쯤에 나올 거예요. 3월쯤에 수원수투 미적 해가지고 나올 텐데, 수원수투 미적 확통 해서 나올 텐데 기한은 없어요. 미안해. 그래서 수원수투 확통 미적 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뭐 나중에 쌤이 뭐 데자뷰와 관련해서는 또 데자뷰 소개 영상을 따로 찍을 거야. 그래서 지금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할게. 우리가 딱 요 정도까지는 뭐 알고리즘이다. 근데 고난도 문제에서 알고리즘으로 풀릴 만한 문제들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내가 다 표기를 해놨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거는 알고리즘만 가지고는 안 돼. 이거는 완전 요 내용이 들어가야 돼 하는 것도 표기를 해놨어요. 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알고리즘에서 쌤이 썼던 실전 개념 내용들을 쓰면 뭐 정구 같은 거 막 들어가거나 정구야? 정구 같은 거 들어가거나 어쨌든 이런 것들 다 표기를 해놔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정리할 때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쁜 데자뷰 소개 영상이 돼버렸는데 암튼 간에 여러분들은 기출 정리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어떻게 해줘야 된다? 내가 배운 내용들을 다 끝내고 나서, 그러니까 동시에 하지 마. 제발 동시에 하지 마. 다 끝내고 나서, 시기는 항상 다 끝내고 나서요. 끝내고 나서 한 방에 쭉 정리를 하는 거야. 쭉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한다? 내가 풀 수 없는 내용들 있지. 그러니까 알고리즘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닌 좀 이거는 너무 고난도야.
너무 접근 쪽이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안 풀어도 돼요.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딱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 실전 개념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요. 보통 세 번째,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냐? 이게 제일 문제야. 답지. 쌤이 대자뷰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답지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다 보면 분명히 뭐야? 나 실전 개념을 배우긴 배웠는데 막상 문제 풀 때는 또 이걸로 되돌아가. 그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 다시 또 기본 개념으로 되돌아가. 물론 기본기는 중요하지. 근데 해설지가 보통 다 어떻게 돼 있냐면 기본 개념으로 해설이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은 교과과정이라고 하면 그렇지. 어쨌든 간에 실전 개념도 교과과정이니까 그냥 기본 개념으로만 문제 풀려져 있어요. 보통 그냥 정말 기본적인 예시를 든다면 2차 함수, 수투 내용을 예를 들어볼게. 3차 함수야. 답지 다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야. 다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수투를 들었어. 알고리즘 수투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야. 식을 이렇게 적지 말라고 해. 근데 해설지를 보니까 다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럼 뭐가 아다리가 안 맞잖아. 내가 배운 거랑 내가 실제로 풀려고 하는 문제집의 답지랑은 달라.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싶어도 정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아마 그걸 질문하던 친구의 의도도 그거였을 거야. 알고리즘 수업을 들을 때는 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기출문제집은 그런 식의 풀이들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 기출 정리를 뭐 다른 걸로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이걸로 기출 정리하면 안 되나요? 에 대한 질문의 의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출 정리는 무조건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도 뭐 최근 5개년, 최근 10개년 정도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는 게 좋고요. 어떤 식으로? 답지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의 형식이 아니라 뭘로? 실전 개념의 형식으로 바뀐 답지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손글씨 해설로 넣어. 인사이트 해가지고 손글씨 해설로 넣습니다. 아마 그 알고리즘 수투 주간지 사는 친구들은 다 알 거야. 쌤은 실전 개념으로 다 잡지 써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기출은 트렌드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나오는 기출과 관련해서 결국 어쨌든 수능은 최신 기출들을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 예전에 구닥다리 기출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옛날 기출인데 요새 트렌드랑 맞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최근 3개년 기출만 풀겠다라고 하면 기출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이걸 늘려. 바운더를 점점 더 늘리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집도 그렇게 있을 거야. 최근 3개년, 최근 5개년, 최근 뭐 8개년, 최근 10개년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내가 뭘 사야 될까? 그런 고민들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웬만하면 좀 바운드를 점점 넓혀주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할 시간이 있다면 웬만하면 좀 많이 푸는 게 좋아요. 최근 한 10개년 정도는 푸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으로 많이 가면 갈수록 심지어 쌤이 13학번이니까 그렇죠? 13년도 수능에 있는 거 지금으로부터 많이 멀잖아. 그렇죠? 그때 거 문제들 구닥다리 문제들 많을 거야. 지금이랑 또 많이 안 맞을 거야. 근데 풀면 좋지. 물론 여러분들 풀면 좋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그래서 너무 최근 것만 풀려고는 하지 마시고 옛날 걸 푸는데 트렌드와 맞지 않는 문제들 있죠. 이건 어떻게 한다? 과감하게 배제하고 푸는 게 좋습니다. 과감하게 배제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집을 차라리 사는 게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 그런 문제집이 아니야. 그냥 옛날부터가 쭉 그냥 풀로 다 있어. 라고 한다면 그냥 그 중에서 선생님 뭐 주변한테 물어봐. 선생님들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판단하는 힘이 없으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 문제 혹시 요새는 좀 중요한가요? 그럼 이제 뭐 선생님 이렇게 대답하는 쌤들도 있을 거야. 무시 그냥 알아서 다 푸는 거지. 뭘 문제를 가려 이 자식아 하면서 막 뭘 하시는 쌤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수능은 트렌드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최신 트렌드와 맞는 문제들을 푸는 게 중요해. 그래서 너무 옛날 문제고 너무 안 맞는 문제 요새 스타일이랑 안 맞아. 그러면 안 정리하셔도 돼요.
풀고 나서 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표시를 해놓으셔도 돼. 어쨌든 간에 최근에 나와 있는 트렌드에 맞는 문제들이 여러분들 선별해서 푸는 게 중요하다. 주변에 도움을 얻든 아니면 쌤한테 질문을 직접 해도 돼요. 우리 기출문제집을 산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다 분류를 해놓고 우리가 일부러 다 배치를 해놓긴 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저 근데 이 문제는 좀 옛날 스타일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 그치? 뭐 Q&A 활용해서 질문하셔도 되니까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총 4가지. 그렇죠? 시기, 난도, 답지, 그 다음에 기출의 트렌드와 관련된 얘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기출 정리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기출 정리 꼭 하시고 이 기출 정리가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기출과 관련된 게 다 끝이 났어. 나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는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 라는 게 딱 갖춰지잖아.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겨요. 나 기출이 다 정리됐으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돼.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 외워서 푸는 거 안 됩니다. 이거는 쌤이 그 월간 Q&A에서 설명해 놨으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거기서 살펴보세요. 알겠죠? 자, 외워서 푸는 건 안 되지만 내가 만약에 이 기출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됐어. 그럼 이제 이때부터 뭐 해? 엔제 푸는 거야.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거 했다고 해서 신나가지고 바로 엔제 들어가지 마시고요. 한 번은 기출 정리하시고 엔제 들어가세요. 물론 기출 정리하라고 했을 때 선생님 저 기출 정리했더니 그래도 완벽하진 않은데요. 완벽하진 않은데 그러면 이제 다시 완벽할 때까지 계속 여러 번 돌릴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돼요. 세상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그렇죠? 강사들 중에서도 나 같은 경우에도 기출을 완벽하게 다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야. 하물며 이제 막 수험생인 여러분들은 뭐 완벽하게 할 수 있겠어? 아니야. 근데 적어도 정리를 1회독은 해주고 나서 넘어가는 게 낫지 정리도 안 하고 바로 넘어가는 건 조금 급한 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해보시고 엔제 문제를 풀면서 다시 내가 부족한 기출들을 다시 보완하면 되잖아. 복습은. 그래서 항상 공부는 내가 지금 처음 배우는 게 딱 요거야. 요게 끝이 났어. 그러면 이거를 무한 반복할 게 아니라 이게 끝이 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데 이 이전 내용들을 계속 보완도 해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두 개로 같이 움직이는 거야. 내가 이전 거 보완, 이전 거 복습 중 새로운 거 공부. 이게 끝났어.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거 공부, 그럼 요거 이전 거 복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 스텝으로 계속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문제 학습법과 관련된 얘기 한번 쭉 살펴봤고요. 어쩌다 보니 이제 데자뷰 홍보 영상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가 예전에 설명회 할 때도 그걸 얘기한 친구가 있었거든. 내가 그 친구는 알고리즘 듣기도 전이었지. 알고리즘 듣기도 전에 이제 쌤 설명회를 들으러 왔는데 쌤이 그때 이제 알고리즘 수업과 관련된 설명회이긴 했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회를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저 자이스토리 한번 쭉 풀려고 했었는데 근데 내가 설명회 때 뭐라고 했었냐면 지금 자이스토리 풀지 말라고 얘기했었거든. 왜? 개념도 제대로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실전 개념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기출을 먼저 정리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정리를 해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그거를 뜯어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제대로 완성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기출 정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쌤은 또 다른 TCC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업 때 보도록 합시다. 안녕.